이제 중2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1 방정식인 1차 공식 끝났고요. 중2의 이제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중2에 나오는 방정식이 뭐냐면 연립 방정식이라. 저 기억나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거 다 공부했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저는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용어는 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수학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첫 시간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말이다.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 있어. 해봐. 시작. 그러면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그게 아직까지도 입에 완전 배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연립이라는 게 뭐냐면 연립주택이라는 얘기 요즘은 잘 안 쓰겠다. 연립주택이라고 우리 때는 되게 많았었는데 연립주택이라는 게 이거예요. 아파트보다는 좀 작은데 여기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고 막 이런 거. 보통 2층짜리를 가지고 연립주택 2, 3층짜리가 아닙니까? 연립주택?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때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연립주택이라고 여기 1층 있고 2층 있고 막 이런 거.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걸 연립방정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2y는 1 이렇게 돼 있고요. 2x 플러스 3y는 4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수학에서는 이쪽 잠깐만 봐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우리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하나 필요해요.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하나 필요하다고.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하나 필요해요.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식 하나고 미지수 하나죠. 그러면 그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해보세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답은 2. 끝. 선생님 무슨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잡아.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돼 있어. x랑 y를 구하시오. 미지수 몇 개예요 지금? 2개. 식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지. 내가 아까 얘기했어. 수학에서는 미지수의 개수와 시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지수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 필요하고 미지수가 100개면 식도 100개 필요해요. 미지수가 50개면 식도 50개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그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하나면 식은 하나밖에 안 필요하고. 근데 여기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니까 미지수 2개잖아요. 그럼 식 하나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은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y는 3이야. 이래도 성립하지만 x는 2분의 1이야. y는 2분의 7이야. 그래도 성립하죠. x가 1억이야. y는 4-1억이야. 그래도 성립하죠. 2개 더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이 미지수 값이 너무나 많아서 구할 수가 없게 돼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각각의 미지수 값을 특정시킬 수가 없다고요. 못 구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한 거예요. 하나를 내가 더 만들어 줄게요. y는 2라는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쉽나? 너무 쉬울 것 같아서 2y는 6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미지수 몇 개야 전체적으로? x랑 y 2개밖에 없는데 식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이것만 만족하고 이것만 만족하는 것도 아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x값과 y값을 이 방정식에 해라 그러고, 이런 방정식 1층과 2층 미지수 2개고 식 2개인 이렇게 2개를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사람들은 연립된 방정식이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지수가 2개고 차수는 1차의 방정식을 옛날에는 2원 1차 연립방식 그랬는데 이런 한자어들이 다 사라졌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미지수 2개고 1차인 연립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는 딱 여기까지 다릅니다. 위에도 몇 차 시작? 1차. 밑에도 몇 차? 1차. 연립인데 1차와 1차. 이거 지금 1차잖아요. x와 y에 관한 1차.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밑에 있는 거는 y가 1차니까. 얘도 차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차. 얘도 차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차거든요. 이렇게 1차와 1차가 연립되어 있는 거를 중학교 언제 배우냐면 2학년 때 배우고. 고1 때도 배워요, 여러분. 고1 때 연립방식은 뭐를 배우게? 1차와 2차가 연립된 거를 배워요. 물론 2차와 2차가 연립된 것도 배우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배우는 건 뭐냐면 1차와 2차 연립. 그런데 중2 때 배우는 거는 1차와 1차 연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x값과 y값을 동시에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죠? 미지수 2개고 식 2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y는 벌써 나오네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y는 벌써 나오네요. 왜? 여기 있잖아요. 2y가 6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보세요. y 얼마예요? 시작. 3. 그런 다음에 그 y가 3 나온 걸 어디다 대입하면 돼요? 위에다 대입하면 되죠. 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y는 3이 벌써 나왔고 위에 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y 대신 3을 대입해. 대입해서 그대로 써봐. 시작. x 더하기 3은 4 이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 이항해버리면 되잖아. 3 이항해버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돼서 4랑 합쳐지면 1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 시작. x는 1이고 y는 3이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연립방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시작. x는 1일 때 y는 3이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립방식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때 연립방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한 거게요? 대입법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입법. 여기서 y가 나와 있으니까 y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었다. 아래식을 위식에 대입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입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좀 이따가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풀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라는 얘기지. 이제 연립방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그렇다면 그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풀이법.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감법, 하나는 대입법. 크게 봐서 세 개로 보면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등치법. 하나씩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2x-y는 3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돼요. 다음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와 y 값을 구하라.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일반적인 가장 기본이 가감법이에요. 가가 뭐게요? 이게 더할 가짜예요. 더하기를 가라 그래요. 감이 뭐게요? 이거 빼기를 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식을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가감법이라는 게.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선생님 왜 하필이면 더하거나 뺍니까? 더하면 너무 예뻐진다. 두 식을 더하잖아요. 그럼 y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법으로 푸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한 미지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y를 없애려면 두 개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더해요.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2x에다 x 더하니까 3x. 좌변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y는. 우변끼리 더하니까 얼마야 시작? 12.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미지수 몇 개야? y를 소구함으로써 미지수는 x 하나만 남잖아요. 이렇게 가감을 하는 이유,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미지수를 소구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소구하는데 그 의가 있구나. 두 식을 더해버리니까 미지수가 소거되잖아요. 안녕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좌변끼리 더하면 3x, 우변끼리 더하면 12, 좌변끼리 더하면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얼마 시작? 4. 쌤 x값 구했네. 이제 y값 어떻게 구해?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서. 여기다 대입해도 좋고 여기다 대입해도 좋아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저는 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나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x 대신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4 더하기 y는 9니까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서 y 얼마 시작? 5 끝! 이게 답이야. 최종적인 답. x는 4, y는 5 끝.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런다고? 가감법. 왜 가감법이라고 그래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건데 두 식을 더했기 때문에 가감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빼거나 더하는 거야. 근데 왜 더하거나 빼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자. 이번엔 뭘로 갈까요? 2x 플러스 y는 5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2x 플러스 y는 5. x 플러스 2y는 1 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런 다음에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더하거나 빼면 미지수가 안 소거돼요. 두 개를 더해볼까요? 그럼 여기 더해보세요. 시작. 3x 더하면 3y 더하면 6이니까 미지수가 하나가 소거 안 되잖아요. 그대로 x라는 글자도 남아있고 y라는 글자도 남아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가감법은 하는 목적은 그거라니까. 미지수 하나 없애기 위해서. 미지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럼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아래식에다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왜 갑자기 2를 곱합니까? 한번 해볼게. 아래식에다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좌변에다가도 2를 곱하고 우변에다가도 2를 곱해볼게요. 등식의 성질이었잖아. 양변에 똑같은 0이 아닌 숫자를 곱하자. 여기다 2를 곱하자. 뭐 0을 곱하면 없어지니까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2를 곱하자. 여기다 2를 곱하면 2x 더하기. 여기다 2를 곱하면 4y 이렇게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사용하자 이거예요. 2를 곱해서. 왜? 그러면 2x와 2x 똑같아졌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빼면 x가 소거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일단 양변에 2를 곱한다 해서 여기에 개수와 여기에 개수를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빼면 되겠구나. 빼보세요. 얼마예요? 0 없어지고 y에서 4y 빼니까 마이너스 3y 5에서 2 빼니까 3 얼마나 좋습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3 약분하면 얼마시죠?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y 값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양변 이걸 나눈 다음에 부호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부호 바꾸는 건 이항할 때 항으로 옮길 때고 이건 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부호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하죠. 됐어요. 이제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어디다 구한다고? 편한 데다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된다고. 우린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위식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요. 이거 넘어가세요. 시작. 6. 좌변은 뭐예요? 그대로 쓰면 2x잖아요. 2x가 6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x는 얼마야? 시작. 3. 따라서 최종적인 답 x가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런다고? 가감법. 미지수를 소거한다. 두 식을 더하거나 두 식을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식. 얘네들을 사람들은 가감법이라고 그러는구나. 가감법이라고 그러는구나. 가감법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사람들은 가감법이라고 해요. 가감법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10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죠. 가감법은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소거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이것도 합시다. 가감법 어떻게 하면 좋아? x를 소거하는 게 좋겠어요?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어요? 뭐 아무거나 비슷하네요. 저 같으면 x를 소거하겠어요. 위식에다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위식에다 2 곱해봐. 위식에다 2. 그럼 좌변도 2를 곱하고 우변도 2를 곱하는 거니까 또 좌변은 전개해야 되겠다. 각각이 아니라 다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2x-4y는 2를 곱하니까 10. 아래식은 그대로 써요. 2x-y는 1. 왜 이렇게 위식에다 2를 곱한 거야?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소거하려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소거되는구나. 뺐으니까 이게 플러스 y로 바뀌거든요. 빼면 밑에 있는 거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4y니까 시작. 마이너스 3y가 바로 좌변. 우변은 10에서 1 빼니까 시작. 9.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y는 시작. 마이너스 3. 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약분하고 나면 3인데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셔야죠. x만 더 구하면 되네요. x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아무 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식이 조금 더 편해 보이니까 아래식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고 넘어가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2x 이퀄 마이너스 2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마찬가지로 또 음수네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가감법 그래요. 연립방식 풀이 중에서 가감법. 가감법.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이런 의미에서 한자어를 사용해서 가감법. 왜 아직까지 한자 사용할까요? 많이 바꿨는데 수학 교육 과정에서. 가감법은 빼거나 더하는 방법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냥 가감법이라고 부르네요. 가감법. 이렇게. 더할 가짜, 뺄 감자를 이용해서 뭐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한다. 더한다라는 걸 가중 처벌 뭐 이런 거 있죠. 가중 처벌 뭐 더하는 거죠.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입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대입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식은 x-y 이퀄 3이고요. 두 번째 식은 x 이퀄 5-y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문자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돼 있으니까 x는 5-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자고요. 이거는 가감법을 쓰지 말고 그냥 대입해서 풀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대입법이에요. 물론 이 문제도 가감법, 대입법 써도 돼요. 어떻게 해도 돼요. 빼도 됩니다, 여러분. 빼면 xx 사라지니까. 가감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무조건 이 문제는 가감법으로만 풀어야 되고 무조건 이 문제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감법을 해도 되고 대입법으로 해도 돼요. 지금까지 풀었던 가감법 문제도 다 대입법으로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마다 뭐가 더 편리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대입법이 더 편하죠. 왜? 대입하기 편하게 해놨잖아요. 대입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지금. x 이퀄 5-y니까 얘를 x자리에다 이거 대입하면 되죠. x 대신 5-x를 대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위식이. 5-y를 대입하십시오. x 대신 5-y를 대입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니까 -y 이퀄 3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y예요? -2y.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y. 부호 바꾸니까. 3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3이 돼서 5랑 합쳐지면 2. 따라서 2y가 2니까 y값 얼마? 1 양변을 2로 나누니까 y값이. 이래서 y값을 구했구나. 그 다음에 아까 가감법이랑 똑같아요. 아무 식에다가 y 대신 1 대입하면 좋아하는 식에다가 y 대신 1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훨씬 낫죠. 왜? 5에서 y 빼면 x라 그랬으니까 5에서 1 빼서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식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x는 4고 y는 1입니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대입하게 좋게 돼 있으면 대입법을 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